포츠머스 조약, 정미 7조약, 을사늑약. 포츠머스 조약. 구성급 프리메이슨 도글라스 메가더에 붙인 아더 메가더는 1898년에 미소 전쟁의 쿠바전에서 제3군단의 참모장을 하다가 필리핀 전투로 파견되어서 마닐라를 정복하는 장군이 되고 1901년에 필리핀 군사총독이 됩니다. 이때 중앙아시아의 가스,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역사무대 개경 해주에 영국 영사관과 러시아 영사관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역사 속 천조가 있었던 신강인 우리의 해주 지역에 이들 서세 탐사대들의 유물 약탈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어서야 동방견문록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04년에 러일 전쟁의 관전관으로 아들인 더글라스 메가더와 함께 참전하고 1905년 역시 아들과 함께 아시아 대륙 탐험을 하게 됩니다. 그 여정을 살펴보면 요코하마, 홍콩, 싱가포르, 랭군, 캘커타, 페슈아르, 케타, 인도 북서부와 국경지대, 티베트, 폼페이, 하이데라바드, 벵갈, 마드라스, 콜롬보, 자바, 태국, 인도네시아, 상해, 그리고 중국에서 몇 개월, 최소로 잡아 1년이 넘게 걸리는 길입니다. 이 부자가 이쯤에는 동방견문록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그 중앙아시아 중원의 진가를 알게 되었으리라. 1902년 미의회 필리핀 청문회의 발언 중에 나왔던 아리아인의 요라 및 중앙아시아 우리의 역사 무대 신강 해주 지역도 둘러보았을까요? 물론 보았을 것이며 그 내용은 모두 비밀에 붙여질 것입니다. 이제 그 아들 도글라스도 태평양 전쟁과 일본 점령과 한국 전쟁을 끝으로 그 임무를 다했지만 구성급 프리메이슨인 아더 메가더의 아들인 도글라스 메가더조차도 중앙아시아와 차이나 대륙 청수의 담당자로 장개석이 아닌 모택동으로 선택된 줄을 그때까지로 모르고 있다가 6.25 전쟁 시 현 동북 삼성의 원폭 투하를 주장하다가 자신도 왜 자신이 튀어 물러나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무대의 뒤편으로 쓸쓸히 사라져갔던 것입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라고 큰소리로 의회에서 위협은 했지만 결국 그 폭로의 위협은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무서운 아이들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러일 전쟁은 1904년 2월 중앙아시아의 만주와 중조의 한국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일어난 제국주의 전쟁이었는데 1905년 1월 여순왕이 일본군에 의해 함락되었다. 여기서 여순인 아더는 관중의 알트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열강의 조정 강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결국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의 중재로 미국 뉴햄프시주의 군항도시 포츠모스에서 8월부터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강화회의가 열렸다. 강화회담은 일본 측이 제시한 12개 조항을 토대로 진행되어 9월 5일 정권 이상 고무라 주타로와 러시아의 재무장관 비티와의 사이에 전문 15조 추가 조약 2개 조의 강화 조약이 조인되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도 보호 감리권의 승인, 류순 다렌의 조차권 승인, 장춘 이남의 철도 부상권 활용,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북위 50도 이남의 남사할린 섬 활용, 동해 오축구의 베링해의 러시아령 연안의 5권을 일본에 양도한다는 것 등이다. 이 조약으로 미국, 영국뿐 아니라 패전국 러시아도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함으로써 일제의 한국 지배가 국제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후 한국은 일제 식민지의 길로 들어섰다.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서의 러일 전쟁에서의 패전하면서 조선을 지탱해준 코리아 연방의 한 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러일 전쟁 이후 1905년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1905년에 발행된 세계 각국의 신문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국명 표기와 한국의 위치를 어디라고 표시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발행된 신문은 지금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의 코리아 연방의 마지막 축이었던 러시아가 패전하면서 포츠모스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구세계의 중심 코리아를 멸망시키려는 서세들의 계획된 순서입니다. 정미 7조약, 정미 7조약 제3차 한일협약이라고도 한다. 일제는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함과 동시에 한국의 을사조약을 강요하여 한국의 식민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1907년 6월 한국의 일제 침략상의 을사조약의 무효를 세계일강에 호소하려다가 실패한 헤이그 밀사 사건이 일어나자 일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내정에 관한 정권을 장악하려고 했다.
이에 헤이그 밀사 사건의 책임을 고종에게 묻고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이토 히로부미는 외상 하야시 다다스와 한국의 국권을 빼앗는 내용의 신협약을 작성하여 1907년 7월 24일 정식으로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자 이완용 내각은 하루 만에 찬성하여 순종의 재가를 얻었다. 공포된 7조약은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위를 받을 것, 한국 정부가 하는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사항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한국의 사법사무는 보통 행정사무와 이를 구별할 것, 한국의 고등관리의 임명 면직은 통감의 동의를 얻을 것, 한국 정부는 통감에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관리에 임명할 것,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관리로 등용하지 못함, 1905년 8월 22일에 가결한 한일 외국인 고문 용병에 관한 협정서 제1항은 폐지할 것 등이다. 조약에 명시된 조항은 실제로 이미 이토가 한국의 정무 일체를 통제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명문화하고 권한을 다소 확장한 것에 불과했다. 이 조약에는 비밀각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그것은 사실상 합병을 뜻하는 것이었다. 비밀각서는 군대 해산을 비롯하여 일본인을 한국관리로 임명함으로써 이른바 차관 정치를 실현하여 온갖 실권을 장악하는 동시에 특히 사법 분야와 경찰 분야에 다수 1인 관리를 등용시켜 사법권 및 경찰권을 일본이 운영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비밀각서에 따라 1907년 8월 1일 군대가 해산되었으며 군대 해산에 따라 각지에서 항일 의병 운동이 일어났다. 결국 일제는 이 협약에 의거하여 1910년 강점할 때까지 사법권, 행정권, 관리 임명권을 탈취하는 등 한국의 식민지화를 위한 마지막 기반을 조성해 갔다. 러일 전쟁의 패전 직후 1905년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조선과 기존 코리아 연방과의 관계를 모두 단절한 것이 포츠모스 조약이며 이후 외교적으로 고립된 조선의 국권을 찬탈하는 과정이 정미 7조약인 것입니다. 이후 1917년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으로 마지막 남은 9세계의 불꽃 러시아가 망하면서 코리아 연방의 희망은 사라지고 세계 1차, 2차 대전의 치열한 전쟁 이후 코리아 연방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해체되고 신세계라는 미명하에 유엔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을사늑약, 을사늑약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이들의 성격에 대해 규명해 봅시다. 개설, 원명은 한일협상조약이며 제2차 한일협약, 을사5조약, 을사늑약이라고도 한다. 배경,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일제는 1904년 2월 23일 한인 을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그해 5월 가기에서 대한방침, 대한시설 강령 등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편성하기 위한 새로운 대한정책을 결정하였다. 이어서 그해 8월 22일에는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 재정 외교의 실권을 박탈하여 우리의 국정 전반을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그 사이 러일 전쟁이 일제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자 일본은 국제관계를 주시하며 한국을 보호국가로 삼으려는 정책에 대한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러자면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열강의 묵인이 필요하였으므로 일본은 열강의 승인을 받는데 총력을 집중하였다. 먼저 1905년 7월 27일 미국과 테프트 가스라 밀약을 체결하여 사전 묵인을 받았으며 8월 12일에는 영국과 제2차 영일 동맹을 체결하여 양해를 받았다. 이어서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 9월 5일 미국의 포츠모스에서 맺은 러시아와의 강화조약에서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든 한국 정부의 동의만 얻으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게 되었다.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으려 한다는 설이 유포되어 한국의 조회가 경계를 하고 있는 가운데 1905년 10월 포츠모스 회담에 일본 대표이며 외무대신인 고무라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총리 대신 가스라 등이 보호조약을 체결할 모의를 하고 11월 추밀 원장 이토를 고종위문 특파대사 자격으로 한국에 파견하여 한일협약안을 한국 정부에 제출하게 하였다. 11월 9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는 다음날 고종을 배하라고 심히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사를 특파하오니 대사의 지휘를 따라 조처하소서라는 내용의 일본항 친서를 봉장하며 1차 위협을 가하였다. 이어서 15일에는 고종을 재차 배하라여 한일협약안을 들이밀었는데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서 조정의 심각한 반대에 부딪혔다. 17일에는 일본 공사가 한국 정부의 각국 대신들을 일본 공사관에 불러 한일협약의 승인을 꾀하였으나 오후 3시가 되도록 결론을 얻지 못하자
궁중에 들어가 오전 회의를 열게 되었다. 이날 궁궐 주위 및 시내의 요소에는 무장한 일본군이 경계를 선 가운데 쉴 새 없이 시내를 시위 행진하고 본회의장인 궁궐 안에까지 무장한 헌병과 경찰이 꺼리낌 없이 드나들며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오전 회의에서는 일본 측이 제안한 조약을 거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이토가 주한 일군 사령관 하세가와와 함께 3번이나 고종을 배하라고 정부 대신들과 수기하여 원만한 해결을 볼 것을 재촉하였다. 고종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다시 열린 궁중의 오전 회의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자 일본 공사가 이토를 불러왔다. 하세가와를 대동하고 헌병의 호의를 받으며 들어온 이토는 다시 회의를 열고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조약 체결에 관한 참부를 물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신은 참정 대신 한규설, 탁지부 대신 민영기, 법부 대신 이하영, 학부 대신 이완용, 군부 대신 이근택, 내부 대신 이지용, 외부 대신 박재순,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 등이었다. 이 가운데 한규설과 민영기는 조약 체결에 적극 반대하였다. 이하영과 권중원은 소극적인 반대 의견을 내다가 권중원은 나중에 찬의를 표하였다. 다른 대신들은 이토의 강압에 못 이겨 약간의 수정을 조건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격분한 한규설은 고종에게 달려가 회의의 결정을 거부하게 하려다 중도에 쓰러졌다. 이날 밤 이토는 조약 체결에 찬성하는 대신들과 다시 회의를 열고 자필로 약간의 수정을 가한 뒤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약을 승인받았다.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의 5명이 조약 체결에 찬성한 대신들로서 이를 을사오적이라 한다. 내용: 을사조약은 일제의 강압에 의하여 박재순과 일본 특명정권공사 하야시 사이에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는 양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 공통주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국의 부강의 시를 인정할 수 있을 때 이르기까지 이를 위하여 이 조간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 정부는 제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치료하는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한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존재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 정부는 금후 일본국 정부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않기로 상약한다.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의 고라에 일명의 통감을 두게 하며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한국 황제만을 친히 내할할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 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계양장 및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권을 둘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제한국 일본 영서에 속하던 일체의 정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건을 완전히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장려한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존재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이 조약에 따라 한국은 외교권을 일본에 박탈당하여 외국에 있던 한국 외교기관이 전부 폐지되고 영국, 미국, 천국, 독일, 벨기에 등의 주한 공사들은 공사관에서 철수하여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듬해인 1906년 2월에는 서울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조약 체결의 원흉인 이토가 초대 통감으로 취임하였다. 통감부는 외교뿐만 아니라 내정 면에서까지도 우리 정부에 직접 명령 집행하게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우리 민족은 여러 형태의 저항으로 맞섰다. 장제원이 11월 20일자 황성신문의 논설 시일야 방송 대곡을 발표하여 일본의 침략성을 규탄하고 조약 체결에 찬성한 대신들을 공박하자 국민들이 일제히 골기하여 조약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을사오적을 규탄하며 조약 반대 투쟁에 나섰다. 고종은 조약이 불법 체결된 지 4일 뒤인 20일 미국에 체류 중인 황실 고문 헐버트에게 짐은 총칼의 위협과 강요 아래 최근 양국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보호조약의 무효임을 선언한다. 짐은 이에 동의한 적도 없고 구매에도 결코 아니할 것이다. 이 뜻을 미국 정부에 전달하기 바란다라고 통보하며 이를 만방에 선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세계 각국에 알려지면서 이듬해 1월 13일 런던 타임지가 이토의 협박과 강압으로 조약이 체결된 사정을 상세히 보도하였으며 프랑스 공포학자 레이도 프랑스 잡지 국제공법 1906년 2월에 쓴
특별기구에서 이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한편 유생과 전직 관리들은 상토투쟁을 벌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뜻있는 인사들이 죽음으로써 조국의 수호를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편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쟁에 떨쳐나선 이들도 있었다. 충청도에서의 전 참판 민종식이, 전라도에서의 전 참판 최익현이, 경상도에서는 신돌석이, 강원도에서는 유인석이 각각 의병을 일으켰고 이근택, 권중현 등을 암살하려는 의구도 일어났다. 자, 을사늑약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강압에 의한 조약의 법적 성격, 을사오적이 국가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국가가 없어졌는데 몇몇 군대의 의병 활동이 전부입니다. 1894년의 갑오동학혁명, 1900년대의 내유신령의 의아단들은 전부 어디에 갔다는 말인가요? 1910년 을사늑약 이후 이들 동학의 대대적인 봉기가 한국사에서는 완전히 지워지고 이들 동학의 봉기가 중국사에 1911년 신해 혁명으로 조작 이식되었던 것입니다.